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생김새가 약간 달라요. 눈이 한쪽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직도 마음 한켠에 큰 한으로 남는데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어보려고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는 왼쪽 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인상도 너무 무섭고 그때는 시대가 옛날이라 저희 동네에서 어머니는 마녀라고 불렸고 그 당시 저는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학창시절을 저희 동네에서 다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친구들의 놀림거리의 대상이었죠. 친구들은 저를 보면 마녀의 아들이면 너도 마녀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장난을 치곤 했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사춘기라 어머니한테 모진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셔서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신데 운동회를 하면 항상 도시락을 싸서 직접 학교로 오셨어요. 저는 운동회 하기 며칠 전부터 절대 오지 말라고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하고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점심밥 먹이시겠다고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서 꼭 운동회 때 오셨어요. 저희 학교는 너무 작아서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다른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한눈에 알아보셨고 마녀가 왔다고 수군거리곤 했죠. 어머니는 그런 눈빛을 개의치 않으셔서 항상 저에게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건네주시며 아들, 이거 먹고 힘내서 꼭 1등해! 라고 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나면 친구들이 와서 야, 이거 마녀가 준 거면 독 들어간 거 아니냐?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는 악담을 내뱉었고 저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곤 했죠. 저희 집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소세지 반찬이나 계란 후라이 같은 반찬들이 너무 귀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돈을 아끼시면서 제 도시락 싸주겠다고 돈을 모아두셨죠.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그때는 단지 주위 시선들이 무서워서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한 나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어머니를 학교에 부르지 않았고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서 학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저희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선생님께 어머니가 아프시다든지 어머니는 저한테 관심이 없다든지 오만 핑계를 다 대며 절대 학교에 한 발자국도 못 딛게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학교 친구들의 장난은 정말 심해져 갔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고 놀리며 제 성질을 긁어댔죠. 그때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가 옛날에 재혼해서 새엄마야.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아무 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죠.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제 이름을 들으면 아, 마녀 아줌마 아들? 이라며 하나같이 말하곤 했어요. 저는 10년 넘게 마녀 아들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사니까 정말 화가 많았고 아들이 밖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왜 어머니는 가만히 있고 화를 내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한쪽 눈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의 놀림에 참지 못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대뜸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눈이 없어? 왜? 왜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생긴 거냐고.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눈 없는 엄마가 있을 바엔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더 낫겠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눈이 2개인데 엄마만 1개야.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전 그렇게 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라도 하고 자려고 방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의 정체는 냉장고 옆에서 어머니가 쭈그려 앉아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입을 막으며 우시는 소리였어요. 단 한 번도 어머니한테 죄송스럽단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후회가 되더군요. 아까 말이 너무 심했나?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무뚝뚝한 성격과 자존심이 센 탓을 이유로 삼으며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새벽에 본 걸 모르는지 다음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밥상을 차려서 웃으며 말하셨어요. 아들, 아침은 먹고 가야지 하면서요. 저는 무뚝뚝하게 됐어,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며 가방을 챙겨 학교로 갔습니다. 그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제 책상과 사물함에 마녀의 아들이라며 낙서를 해놓았더군요. 저는 친구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눈물을 머금고 걸레로 낙서를 지었죠. 저는 낙서를 지으면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가난과 엄마의 불행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정말로 마녀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했죠. 평생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살 수 없으니 꼭 성공해서 이 동네로 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코피를 흘리며 공부했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니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녀의 아들이 아니라 전교 1등 도진이 라는 별명이 다시 새로 생길 정도였죠. 저는 그럴수록 어머니와 더 멀어지면서 학기 말에는 어머니를 거의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살았죠. 어머니는 무시를 당하면서 제가 밖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가가면 독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저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국립대에 합격을 해서 당당히 그 동네를 떠날 수 있었고, 당연히 어머니는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좋은 대학교에 간 이유가 어머니가 도움을 전혀 주지 않으시는데도 혼자 공부를 잘한 탓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를 만나지 않는 것이 제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인사 하나 없이 몰래 저녁에 서울로 상경했죠. 대학교에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 혹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도망가셨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 다들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대학교를 진학했냐는 눈빛을 보내며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역경을 딛고 성공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죠.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없었어요. 대신 매달마다 어머니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한 것들은 다 용서받을 줄 알았는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름 유명한 기업에 취직하였고,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상사였는데 정말 예뻤고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의 표본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너무 예뻤지만 상사이기도 하고 선배라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적극적인 성격의 아내가 먼저 저에게 대시를 해주었고 저는 당연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해가 될까봐 비밀 연애를 했지만 이미 남들은 다 눈치를 채고 있더군요.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을 티를 낸다며 사랑꾼이라며 그렇게 저희는 사내 연애를 했고, 아내와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면 저를 떠날 것만 같아 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릴 적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셨어. 그래서 나 혼자 자랐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안아주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아내 쪽 부모님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저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셨고 정말 이런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평화로운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저는 부모 대행 알바를 써서 제 부모님 석을 채웠고 모두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때 저희에게 작은 생명이 생겼어요. 사실 계획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아내와 함께 낳기로 결정했고, 저는 임신한 아내 옆에서 도와주며 아내 닮은 딸을 낳게 되었죠. 정말 저희 딸은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 예쁜 외모였는데 아마 저희 아내를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3명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쩜 그렇게 금방 가는지 딸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덧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퇴근하고 아내와 같이 퇴근을 한 후 딸을 데리러 같이 유치원에 갔다가 집으로 셋이서 함께 돌아오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딸을 데리러 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바로 못 알아봤지만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을 보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저는 너무 오랜만에 뵌 어머니라 돌처럼 굳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딸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섭다고 펑펑 울면서 마녀라고 소리를 쳤고 아내는 딸을 달래며 저기요, 대체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 계시죠?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한쪽 눈으로 저를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의 눈길이 저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고 여보,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아니, 모르는 사람이지. 당장 꺼지세요. 라며 어머니의 등을 떠밀었어요. 어머니는 울먹거리시며 아, 제가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라며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놀래라. 한 번도 태어나서 한쪽 눈 없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섭네. 그치, 여보? 저는 이미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라 거기서 어머니라고 할 수 없었고 그럼 제가 겨우 쌓아놓은 성공한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저는 다시 마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란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잠에 들지 않았고 정말 오랜만에 뵌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얼굴이 상해 있었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 아직도 시장에서 반찬은 파시는지 그리고 아직도 본집에서 사시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는 어디 가도 그런 맛이 안 나오는 일품인데 정말 한 번만, 딱 한 번만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등 떠밀면서 꺼지라고 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웠고 손주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게 우는 모습만 보여드린 게 너무 미안했죠.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고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아서 승진도 잘 되었고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승진하고 집에서 딸과 아내와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대화방에 초대가 됐더군요. 그 대화방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초대한 방이었죠. 동창회를 하자며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고 약 2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도 하나 없고 좋은 기억도 없어서 가지 않을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200명 중에서 제가 돋보일 일도 없고 그렇게 놀림당하던 제가 이렇게 예쁜 아내와 딸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고향이라 가는 내내 마음이 싱숭생숭했고 친구들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동창회에 가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는데 다 하나같이 많이 변했더군요. 그중 저를 보고 항상 놀리고 괴롭히던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오자마자 놀라며 너 혹시 마녀? 라며 물어보더군요. 제가 봐도 예전에 제가 아니었고 그날따라 꾸미고 싶어서 머리에 힘도 주고 명품 시계와 벨트 등 많이 꾸몄거든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다 같이 입을 틀어막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한 친구는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야, 너 출세했다? 요새 어떻게 사냐? 라고 처음으로 저의 안부를 궁금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꽃뱀한테 잘못 걸려서 돈을 왕창 뜯기고 지금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 일은 모르나 봐요. 저한테 그렇게 가난하다고 마녀의 아들이라고 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저에게 허리를 굽히며 그땐 내가 다 장난이었던 거 알지?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괴롭힘이 마음 한구석에 앙금으로 남아있는데 이 친구는 뭐가 그렇게 쉬운지 제 상처를 자기가 치유하는 느낌이더군요. 야, 나 아직도 그때 일 못 잊어. 네가 애들이랑 같이 내 책상이랑 사물함에 마녀의 아들이라고 낙서해 놓은 거. 야, 그건 장난이지. 친구끼리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야, 친구? 내가 왜 네 친구야? 야, 왜 그래 갑자기? 난 너한테 괴롭힘 당하던 시절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해. 가끔씩은 꿈에도 나온다니까? 넌 평생 그렇게 공사장에서 안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살길 바래.
저는 학창시절에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었는데 그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온 것이 어찌나 후련하던지. 그리고 술도 한잔 했겠다. 고향에도 온 김에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방문하려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오랜만에 김치찌개도 먹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다행히 불이 켜져 있더군요. 어머니는 이사를 가지 않은 것 같았죠. 저는 몇 년 만에 뵙는 어머니라 잔뜩 긴장을 하고 무슨 말부터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방바닥은 너무 차가웠고 집안에서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저는 어머니를 외치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죠. 어머니는 제 방에 있는 제 침대 위에 쓸쓸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고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일어나세요. 라고 어머니를 마구 흔들며 외쳤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코 밑에 손가락을 떼어 숨을 쉬시는지 확인을 해보니 어머니는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뵌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마주하시니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죽은 어머니를 안으며 펑펑 울었고 어머니, 죄송해요. 못난 아들이. 정말 죄송해요. 평생 죄 달게 받을게요. 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손에 편지 한 통을 쥐고 계셨어요. 저는 그 편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지금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동안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마음대로 집에 찾아가서 미안해. 우리 손녀 너무 예쁘더라. 며느리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엄마가 못 준 사랑 받아서 너무 다행이야. 엄마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래도 죽기 전에 아들 얼굴 그렇게라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가 한쪽 눈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 그동안 많이 창피했지? 사실 너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엄마인 나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눈을 내주었지. 내가 준 눈으로 엄마보다 세상을 더 넓게 보길 원했거든. 엄마는 우리 아들이 엄마를 미워해도 항상 자랑스러웠고 내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밖에 없었어. 이렇게 엄마가 준 눈으로 행복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어. 엄마 없이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아내와 딸과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해 아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목이 쉬어라 울어댔고 저는 엄마가 주신 눈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 결국 아내와 딸 그리고 처갓집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저를 떠날 줄 알았던 아내는 꼭 안아주며 미안해 여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살아왔는지 몰랐어. 라고 해주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행히 이해해 주셨고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그렇게 영영 어머니를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딸을 키워봐서 조금은 알지만 부모는 정말 항상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못해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매년 명절, 그리고 어머니 생신, 기일 등등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의 묘지를 방문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그 말을 살아계실 때 해드리지 못한 게 한스럽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부모님께 다 잘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저처럼 부모님이 떠난 후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